자, 일부에서 주요 뉴스로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,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자,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. 친박계가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탄핵 국민의 변수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갑니다. 데스크 브리핑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고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종주 부장. 네. 오늘 상황을 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친박계 중진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오늘 명예퇴진 거론이 어떤 의미입니까?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움직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민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오늘 친박계 의원들이 모인 그 면면을 보면요, 서청원 의원이 있고 팔선의 친박계 사실상 핵심 인물이죠. 또 최경환 의원이 있고 윤상현 의원, 정가변 국회 부의장, 또 조원진 최고위원도 있고요, 유기준 의원, 또 홍문정 의원도 있습니다.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잠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. 면면을 보면요, 사실상 내노라는 친박계 핵심 중진들입니다. 친박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에 대략 한 60~7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 의견을 통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 면면을 보면 친박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입장을 내놨느냐?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네, 가장 우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탄핵 스케줄을 좀 늦춰보자 이런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더군요. 네, 왜냐하면 지금 그 민심을 보나 아니면 국회의 움직임을 보나 특히 비박계 한 40명 의원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. 따라서 지금 탄핵보다는 스스로 대통령이 물러나는 길을 찾는 게 마지막 카드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서는 친박계로서는 그 마지막 활로 모색과 함께 내년 대선 국면에서 그 새누리당이 승리하기가 사실상 난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? 따라서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친박계가 활로를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야를 하게 되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조기 대선으로 가자는 얘기도 아닐 테고. 뭡니까 그러면?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패족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시간을 벌어보는 것이고요. 그러자면은 지금 당장 이르면 이달 12월 2일,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탄핵 의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스케줄 늦추려면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단 시간을 벌고 나서는 개헌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개헌은 비박계 의원 40명이 탄핵을 찬성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개헌론자거든요.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고 개헌으로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. 비박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는 정확한 일치된 의견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 친박계 의원들 회동 이후에 비박계 의원들과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. 그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을 한다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비박계 중진인 그 사선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를 한다면 탄핵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대신 탄핵과 같은 효과로 즉시 완전한 권한 이양을 해라 이런 말을 했고요. 또 비박계 중심으로 탄핵 찬성표를 모았던 황영철 의원입니다. 비상시국위원회 간사죠. 오늘 대통령이 그 퇴진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 탄핵 추진 여부를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일단 탄핵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발 뺀 듯한 그런 발언이죠. 만일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친박계 중진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결과는 비박계 즉 탄핵에 열심히 참여하려 했던 비박계의 균열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? 네,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로드맵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뭐 어느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로드맵은 아닐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끌어본다.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네,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.
그 만일 비박계가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균열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실제로 탄핵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. 만약 오늘 그 친박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거론한 게 그 태풍이 될 것인지 예. 아니면 찻잔 속에 미풍이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청와대 입장입니다. 예. 청와대가 과연 친박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야하는 입장을 택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변수인데요. 예.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참모들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. 예. 여전히 청와대 반응은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백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. 예. 따라서 오늘 친박계 중진들의 그런 건의가 일단은 대통령과 교감까지는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친박계 중진들은 모임 이후에 일단 허원재 정무수석에게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뜻이 대통령에까지 전달됐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그러나 상황 변화에 단초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. 네,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일 텐데요. 그럼 뭐라고 만일에 하야를 그래서 뭐 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게 극적인 표현이라는 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수용을 한다면 대통령이 그분을 아마 상당히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왜냐하면요, 친박계는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마지막 언덕이거든요. 예. 그 언덕이 없어지면서 하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또 하야를 받아들일 바를 놓고 상당히 고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만약 대통령이 그 친박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퇴진이나 하야를 거론할 경우는 지금 탄핵 국면은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바뀔 예.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어찌됐든 친박 중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누가 뭐래도 이른바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는 것이고. 그게 아마 첫 번째 예.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은 임기는 채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. 친박계가 이렇게 나오면 그 사이에서 약간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. 네,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군요. 또 청와대가 만약에 카드를 수용할 경우도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그 이 경우는 상황이 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. 일단은 그렇죠. 언제 하야할 것인지, 일찍 하야하면 조기 대선해야 되는데. 네 그렇습니다. 또 예. 어떤 형식으로 하야할 것인지, 또 총리에게 어떤 형식, 만약에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물러선다고 한다면 예.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넘겨줄 것인지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. 그러면 예. 한 달 전 야당이 요구했던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야당은 상당히 이분을 견제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임종주 부장이었습니다.